안녕하세요. 대전의 오정석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휠은 비고드사에서 만든 M10-4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고요. 음, 지금 요거는 용인의 크로닉님이 보내주신 휠입니다. 휠 보내주셔서 감사 인사 영상으로 일단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M10-4는 특징이 작아요. 무지하게 작습니다. 쇼핑백이 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습니다. 그게 특징이어갖고 스펙을 조금 저는 스펙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스펙을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타이어 바퀴 쪽은 인치는 11인치예요. 요거랑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고민 하다가 얘랑 비슷한 걸 어떤 걸 갖다 때려잡지 라고 고민 하다가 그나마 잡은 게 V8S인데 인모션에서 나온 V10F, V8S 요쪽 계열인데 V10F는 조금 덩치가 더 큰 녀석이고요. 덩치가 약간 V10F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16인치짜리 전동 1인 V8S 무게가 가볍습니다. 15kg M10-4하고 2kg 밖에 차이가 안 나고 대신에 타이어 인치가 5인치가 더 크죠. M10-4가 11인치, V8S가 16인치. 배터리는 거의 비슷해요. M10-4는 750W, 그리고 V8S는 728.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20W밖에 아니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볼트 수도 84V, 84V로 똑같아요. 그리고 최고 속도가 조금 다른데 M10-4는 30km, 그리고 V8S는 35km. 그리고 가격도 조금 차이 납니다. V8S는 지금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가는 아니고요. 대충 V8S가 160만원대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M10-4가 130만원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 40만원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일단 M10-4를 만약에 사용하시려면 이런 분들한테 조금 적합할 것 같아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무조건 작은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여러 본인의 이유로 나는 무조건 작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것만한 휠은 없는 것 같아요. M10-4 이름이 4가 붙는 것처럼 그 비고드 테슬라 T3, T4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도 네 번째 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10-3도 이뻤는데 약간 그거는 무슨 다마고치 뭐 R처럼 생겼었다면 얘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약간 조금 드래곤볼에 보면 나오는 전동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이쁜데 뭐 오게티라고 하면 도란스 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손잡이 보시면 예전에 220V, 110V 쓰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란스 손잡이랑 똑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잠깐 타보고 왔습니다. 탈 때 처음부터 각오를 잡아뜨릴 수도 있다라고 각오를 하고 갖고 나갔는데, 잡아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타이어가 통타이어거든요. 통타이어로 대표적인 얘가 저기 누구야, 나인보스의 G10이 있었는데 G10 같은 경우는 적응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통타이어고 14인치짜리 휠이었는데 무게도 어마어마했고요. 컨트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동휠은 그래도 애증한이 탄 기간이 있긴 한데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공기압을 엄청나게 뺐었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기압에 민감한 타입이어가지고 공기압이 많으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공기압을 처음부터 뺐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공기압을 통타이어에서 몇으로 맞췄더라? 한 25인가 28로 맞췄다가 단위는 PSI고요. 그거를 발을 얹어 보니까 바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쭉쭉 뺐습니다. 아마도 20 PSI로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처럼 공기압에 인해서 제어가 조금 안 되는 분들은 휠이 익숙해질 때까진 처음에 공기압을 넉넉히 넣은 다음에 내가 발을 얹었을 때 어느 정도 알게 되거든요. 컨트롤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공기압을 뺍니다. 뭐 어차피 처음에 조금 탈 거기 때문에 방지턱을 띄워놓는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공기압을 빼서 적응이 되면 그때서야 공기압을 적당히 더 집어넣는 방식으로 휠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제어도 잘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깍두기 타이어, 오프로드용 타이어처럼 생겼는데 주행에도 문제 없었어요. 뭐 제가 많이 타보진 않았습니다. 막 동네를 막 계속 돌고 막 이러진 않고 적당히 제어가 되나 안 되나 정도만 테스트 해봤는데 제어됐고, 그리고 주행에도 큰 문제 없었고요. 오프로드 타이어여서 조금 어려울라나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는 다르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휠 매장에다가 문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로드 타이어가 있을 것 같은데 온로드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12인치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타이어, 그건 아까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통타이어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배터리는 이 작은 거에 750W를 때려 넣을 수 있는 게 21700이라는 배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큰 용량, 어느 정도 적당한 용량을 때려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 V8S보다는 훨씬 작으니까요. 비슷한 계열이지만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작은 걸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건 아쉬운 부분인데 공회전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요거는 전원 버튼이고, 얘는 저기 충전구고요. 공회전 방지 버튼이 없으니까 그거는 알고 구입을 하시거나, 그리고 알고 다셔야 될 것 같아요. 랜턴은 조금 이쁘게 생겼습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양쪽에 볼트가 2개 있는데 이거 풀러가지고 그러면 밑으로 했다가 위로 했다가 각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랜턴도 이쁘게 잘 만들었고요. 밝기는 잘 모르겠어요. 밖에 밤에 타보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랜턴이 안 밝으면 위에다가든 뭐든 달아가지고 랜턴 더 때려 넣으면 되니까요. 랜턴에 저는 크게 중요시 여기진 않고, 그리고 이 노란색은 제가 만들어가지고 커버 때려 넣은 거라 이건 순정은 아니고요. 원래는 검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보시면 이 파란색 패드가 이제 업자분들이든 뭐든 만약에 휠을 직접 수령하셨다면 그냥 이렇게 붙여지지 않은 채로 올 거고요. 휠이 매장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갔다면 이렇게 다 붙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야 이게 좌우가 어디야 이랬는데 좌우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홈 보이시나요? 요런 홈이 있어요. 이게 휠의 저기 이쪽도 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전선이 지나가면 전선이 지나갈 수 있게끔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에 맞게끔만 잘 붙이시면 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12월달 이제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데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거나 이게 온도가 20도, 30도 미만 막 이렇게 좀 계속 떨어지는 때에는 양면 테이프가 안 붙습니다. 잘 안 아예 안 붙는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여름 때에 비하면 안 붙게 되는데, 그때는 집에 히팅건이 있으시면 히팅건이 좋고요. 히팅건이 없어도 집에 머리 말리는 헤어드라이기 있죠. 그거를 여기 접착면, 그리고 휠 본체 쪽에도 붙을 만한 접착 위치에다가 어느 정도 열을 좀 가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막 난 태워 잡사야겠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질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어느 정도 열을 따뜻하게 해갖고 이 정도면 뜨뜻하고 하는 정도까지만 적당히 가해준 다음에 붙이면 잘 붙고 안 떨어집니다. 접착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열을 가하는 거고, 그리고 막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걸 떼어낼 때도 그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열을 가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스티커를 붙이거나 제거할 때는 항상 열을 어느 정도는 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특징 하나는 또 이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 비고드가 원래 만들던 스타일의 플라스틱 깍대기는 아닙니다. 금속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라스틱은 아닌 약간의 금속 계열로 보여요. 해서 어느 정도 기존의 휠보다 조금 짱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은 처음부터 이런 식의 조금 벌집 발판처럼 발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뻑뻑하죠. 뻑뻑한 이유가 밑에 여기 심축 발판 L축 있죠. L축 밑에 보면 밑에서 보면 이 휠을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뭐 뒤집는다 가정하고요. 밑에서 보면 무드 볼트가 하나 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환봉을 그 무드 볼트가 밑에서 꾹 눌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휠 업체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걸로 인해서 뻑뻑해지는 거고요. 이게 휠을 타다 보면 진동에 의해서 어느 볼트가 됐건 앞뒤 볼트도 풀리긴 하지만 가운데 여기 환봉을 누르고 있는 그 무드 볼트가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거 축축 떨어지죠. 그때 되면 이 환봉 물고 있는 무드 볼트를 좀 조여주면 됩니다. 조여주고 계속 반복하는데도 계속 풀린다. 그렇게 된다면 다이소에 가거나 철물점에 가면 파는데요. 테프론 테이프 흰색 막처럼 이렇게 작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얇은 거. 그거를 무드 볼트를 몇 바퀴 감아주고 물론 당연하게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볼트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감아야 돼요. 뭐 무턱대고 막 계속 감으면 볼트가 안 잠길 테니까요. 적당히 한 3-4바퀴든 뭐 저는 안 해봤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감은 다음에 무드 볼트를 채우면 어느 정도 장력이나 탄성이 생기면서 한번 딱 물린 상태에서 잘 안 떨어져요. 진동에 의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배수관 작업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발판이 축축 처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거를 자석 페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원래 파츠 만드는 사람이니까 여기 관련된 파츠를 만들면 설명 링크란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자석 페달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캐리어가 처음에 이 제품을 구매하면 캐리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매장 사장님들이나 딜러분들이 요거를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구입해서 이거를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비고드에서 직접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리어가 처음부터 달려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본인이 장착하거나 딜러분들이 장착해 주시는데 캐리어가 없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 검은 거 잘 표현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이 검은 게 스탠드 역할을 해줬어요. 휠을 눕혔을 때 스탠드 역할을 해줬는데 이 캐리어를 장착하는 순간 이 스탠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캐리어 맨 끝부분이 마감이 조금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뭐 어디 긁어도 찢어지지 않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를 만약에 대리용으로 사용한다면 시트에다가 북 긁으면 시트가 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스탠드도 만들어야 될 겸 해서 저는 이 부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게 아니더라도 대리용으로 사용하시는 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전동 휠을 대리용으로 쓰신다면 요 밑에 캐리어 거기다 캐리어까지 있다면 요 밑에 부분 날카로운 부분은 스펀지 떡볶이 스펀지인가요? 그거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문콕 방지용 자동차 용품 있죠? 그런 걸로 조금 어떻게든 커버를 하시는 거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쪽에 LED는 굉장히 이뻤습니다. 사각 LED 그 PCB판에다가 LED 퍽 박아가지고 크게 만들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건 좋은 시도일 것 같아요. 어쨌든 LED도 마음에 들었고 전체적인 마감도 그냥 괜찮았고요. 그리고 특징 하나는 위에 보시면 이게 그냥 아크릴판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여태까지 비고드 애들은 반으로 쪼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 빗물이 위에 떨어지면 그 가운데로 스며들어서 그냥 휠을 다 적셔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다면 이번 거는 보시면 그냥 A부터 B까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다 일자예요. 하나 조금 불안한 건 여기가 안쪽에 볼트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빗물이 들어가면 다 작살나는데 라는 불안함은 있지만 뭐 불안하신 분들은 전 이걸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건 뭐 저는 할 수는 없지만 요게 불안하신 분들은 실리콘이 됐건 뭐건 여기 테두리를 좀 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비고드 애들이 볼트 쪽에 실리콘질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불안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 포인트 짚는 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통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빗물이 그냥 생뚱맞게 안으로 파고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드가드가 필요 없을 정도의
가림막이 있죠. 해서 이것도 괜찮고, 어쨌든 나는 엄청 작은 휠을 원한다, 난 무조건 작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M템포 괜찮으실 것 같아요. 주행감도 뭐 작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는 구간이 있긴 했죠.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 막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저는 M템포는 오늘 처음 타봤는데도 뭐 적당히 컨트롤이 됐습니다. 요 정도면은 그냥 뭐 며칠 타면 애지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고, 한 가지 조금 신경 쓰였던 부분은, 가만히 있어봐, 얘가 여기네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의 휠은 크기 때문에 무릎 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무릎 옆에가 이렇게 덜 아프게끔 패드가 있는데, 얘도 패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위치가 내 종아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무릎이 이 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이 붙는 게 아니고 내 종아리가 여기를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휠을 배웠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종아리 부분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패드를 더 덧대시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젤 패드가 됐군요. 예전에 유행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 뭐 마우스 패드, 손목 패드 있잖아요. 젤로 된 거, 탄성 좋은 거, 뭐 그런 거를 덧대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떡볶이 그 스티커를 추천하진 않는데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탈 때는 분명하게 무릎이 아닌 밑에 종아리 쪽이 아플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가 제가 느껴봤던 M템포의 느낌이었고요. 나는 휠을 무조건 작은 걸 써야겠다. 배터리건 나발이건 배터리는 조금만 있어도 상관없고 휠을 막 조지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적당히 탈 건데, 사람이 달리는 수준, 빠르게 걷는 수준, 혹은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타는 수준의 속도로만 유지를 하고 작은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포지션일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M템포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휠을 만나게 되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의 우정섭이었습니다.